자, 공통수학 1 추기모 13회 해설 영상입니다. 자, 13회예요 벌써. 16, 15, 14, 13 네 번째죠. 아마 이 정도 됐으면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제 10 며칠대로 남았을 테니까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실무가 남아있죠. 그래서 실무 푸는 동안 내가 뭐가 부족한지 조금 더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힘들 겁니다. 피곤할 거예요. 그쵸? 내 선생님도 피곤해요. 그쵸? 나와서 자꾸 촬영하고 있는 거 보면 자, 우리 서로 힘들지만 우리 갈 길은 가야 되겠죠. 그쵸? 우리 좋은 성적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서로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알았죠? 자, 그럼 13회도 생각보다 어려웠나요? 쌤 생각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고 한 몇 문제 정도는 조금 그래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고요. 당연히 마지막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오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요 두 가지 조건식을 주고 있고요. 그때 다항식 B의 1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B니까 여기서 누가 없어져 줘야 돼? A가 없어져 줘야 되겠죠. 그럼 둘이 뭐 하시면 될까요? 그냥 빼기만 하면 될 거니 잘 빼보도록 할게요. 자, 빼시면 3B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빼시면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플러스 12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따라서 B라는 다항식이 나올 테니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나올 건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다? 그렇죠. 1차항의 개수가 될 거니까 정답은 4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뭐 얘는 딱히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px에 대하여 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왜? 나머지 정리니까 갑니다. 자, 첫 번째 p에 1-x를 뭘로 나눴대요? 자, x 빼기 2로 나눈 몫은 자, qx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qx라고 알려주고 있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인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번엔 qx를 나눈대요. 아, 여기 있는 몫을 그대로 갖다 썼네.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볼 거니 이때는 q1x, 뭐 q'x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1차로 나눴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으니까 자, 그때 xpx를 자, xpx를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요.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자, 갑니다. 우리 rx를 구할 건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몇 차? 1차 이하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rx를 ax 더하기 b라고 놓고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구해야 하는 게 rx가 될 거니 x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x에 뭐 넣고 싶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도 넣어야 되고 2도 넣어야 되겠죠. 문자 두 개니까 갑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요. 두 번째 x에 2도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친구는 싹 사라지면서 얘만 남아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마지막 2 대입하시면 2p2가 2 대입하시면 2a 플러스 b니까 얘도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자, 근데 아직 위에 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니 열심히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 p-1을 구해야 되니까 뭐 p-1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p2도 계산해봐야 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이 친구에서 x에 2를 대입하는 순간 자, p-1이 나올 겁니다. 됐어? 그거는 싹 사라지면서 2가 나올 거야. 따라서 p-1이 2니까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왜? 얘가 2니까. 괜찮겠어? 선생님은 살짝 얘를 보고 대입을 했는데 다른 게 나와버렸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p2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얘잖아. x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q1x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쟤를 지워줘야 돼. 그래서 이 친구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q1이 되겠고요. 1이 아니죠. q-1이죠. q-1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는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q가 어디 있어? 여기 그대로 있으니 똑같이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 x에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돼?
P2가 되겠죠. 따라서 P2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Q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3 곱하기 3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구나.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빼겠죠. 자, 둘이 빼시면 마이너스 3의 2가 뺄 거야. 여기서 이거를 빼니까 12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뭐야? 마이너스 4야. A가 마이너스 4라는 건 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가 뭐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나올 수 있을 테니요. 자, 문제에서 r 마이너스 2를 한번 구해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8 빼기 6이니까 정답은 뭐다? 2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뭔가 쭉쭉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구하는 걸 먼저 보시고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보통은 이거를 보고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계로 막 푸니까 니네 기계로 푸니까 여기다가 뭔가 대입을 했더니 다른 게 튀어나오고 요거를 풀었더니 또 다른 게 튀어나오죠. 우리 뭔 소리야? 아,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건들이. 알았죠? 근데 원리는 뭐다? 검사식 잘 세워서 구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구하는 거. 알겠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파랑 베타를 복소수를 딱 주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 얘네들 다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짓 하면 안 돼? 진짜로 다 싹 다 해서 더하시면 우리 큰일 나는 거야. 자, 우리 공통이 있으니까 공통끼리 묶어보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거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에 두 개 묶어볼게요. 그럼 알파로 묶이면 알파바 빼기 베타바가 될 거고요. 그럼 뒤에는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야 얘가 알파바가 나오겠고 빼기 베타바가 나오면서 또한 묶이는 게 보일 겁니다. 뭐? 아, 알파바 빼기 베타바가 똑같은 게 있으니 그대로 묶어주시면 알파바 빼기 베타바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얘들아, 지금 켤레가 이렇게 각각 붙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봐도 돼? 한 방에 봐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뭐? 켤레를 곱해라 라가 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럼 위에서 나는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면 여기서 얘를 뺄 거니 실수 부분은 1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7i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바를 달아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얘 먼저 쓸게. 어차피 얘 곱하기 얘나 얘 곱하기 얘나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1 플러스 7i가 올 거고요. 이거의 켤레는 뭐야? 켤레는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꾸는 거니 1 빼기 7i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곱하면 합차니까 1 빼기 49가 아니고 i 제곱 때문에 1 플러스 49가 나오면서 정답보다 50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괜찮겠어? 됐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지막지 대입한 친구들은 정말 생각 없이 푸는 거야.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셔야 돼. 묶어서 계산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수학을 하는 거지 산수를 하는 거 아니야. 산수하는 거 아니니까 자, 잘 보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가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다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본다는 건 x, y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문자 하나짜리밖에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조건식이 달려있으니 자, 만약에 x가 어떤 게 막 들어온다 그러면 y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또는 y를 결정했을 때 x가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당연히 뭐 어떻게 한다? 한 문자로 정리해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보통 우리는 x를 좋아하니까 y를 1 빼기 x로 바꾼 다음에 전부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 자, 어차피 x제곱은 그냥 x제곱이고 더하기 x 곱하기 1 빼기 x가 오겠죠? y 대신에. 그 다음 y제곱이니까 2b에 1 빼기 x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빼기 x에 더하기 4 곱하기 1 빼기 x 빼기 2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차근차근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이 무조건 0이니 당연히 개수 비교를 했을 때 전부 다 0이 되도록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상수항 x 2차. 그래서 총 3개를 따져볼 거야. 2차항의 개수와 1차와 상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얘들아, x제곱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여기 a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x제곱 보이죠? 그럼 여기 몇 bx? 마이너스 2bx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자, 이 친구가 0이 되셔야 되니 따라서 a 빼기 2b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1차 볼게요. 여기 1차 보시면 둘이 곱하시면 1이 나올 거고요. 여기선 마이너스 2x 나오죠? 그럼 몇? 플러스 4b가 나오겠죠. 자, 여기 x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또 추가해 주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가 있겠네요. 됐어? 이 친구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따라서 4b는 4b 빼기 4가 0이죠. 1하고 마이너스 1이 없어질 거니까 4b 빼기 4가 0이니 b는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끝났죠? 굳이 상수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럼 b가 1이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3에서 1을 빼니까 정답은 뭐다? 2로 결정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상수로 보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긴 해. 왜? 봐. 상수 없죠? 상수 없죠? 여기 상수 보여요? 마이너스 2b요. 상수 없죠? 상수 4 있죠? 자, 여기 상수 마이너스 2 있죠? 자, 이렇게 해도 조금은 빨리 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항이 적은 것들 먼저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건데 어차피 x제곱을 알긴 알아야 하니 1차랑 상수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주고 있죠. 자, 그럼 이거 일단 두 가지 풀이를 좀 보여줄 건데요. 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풀기로 할 거냐면요. 문제를 읽어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이차함수와 x축이 만난대요. 선생님이 x축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y는 0이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자, 그럼 이 y는 0이란 친구와 이차함수가 만날 거니까 얘는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게 x가 마이너스 1하고 4가 될 테니 근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하고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자, 그럼 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겠는데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a가 될 거고요. 근을 가지니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었을 때 x 플러스 1하고 x 빼기 4를 가지면서 얘를 분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원리로 하는 게 뭐다? 근과 개수의 관계죠. 됐어?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뭐야? 3이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두 근의 곱인 a분의 c가 둘의 곱하는 마이너스 4가 돼서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하겠다 정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이거 마이너스 3x잖아. 마이너스 3ax가 b가 되니까 똑같아. b는 마이너스 3a가 나오겠죠. 똑같이 c는 마이너스 4a가 나오겠죠. 왜? 상수항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a가 c가 나오는 것까지.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이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었다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이니까요. c 대신에 a로 다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ax제곱에 마이너스 3ax 플러스 a가 0이 나오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이니 당연히 근과 개수를 이용해서 얘 분의 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냐면 잘 볼게. 자, 문제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근이 뭐라고? 마이너스 1하고 4가 나왔어요. 근데 나한테 구하고 싶은 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에 대한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개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어? 대칭이 돼가고 있죠. 그럼 내가 이걸 무슨 근이라고 이야기했죠? 역수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역수근을 그대로 가지면 되니 x는 마이너스 1분의 1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리고 4분의 1이 나오면서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곱을 구할 거면 C분의 A가 필요할 건데 나는 당연히 여기서 A분의 C 정도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아니 그대로 역수를 취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원리가 될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개수를 뒤집어 버리시면 무슨 근? 역수근이다 정도 하나 우리 배웠었으니까 한번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우리 또 나눴을 때 나머지들이 나오니까 무슨 생각할 거냐면 검산식 세울 거라서 또 아무것도 안 썼으니 한번 잘 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다항식 2x 4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고 차수를 알려줬으니 뭐 직접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를 px로 나누었대요. 그럼 px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아직 주지 않았는데 qx라고 쓰면 안 돼요. 밑에 qx가 있으니 얘를 q1x라고 쓸게요. 그때 나머지가 뭐냐면 x제곱 빼기 3x가 될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 px를 이번에 또 뭘로 나누냐면 qx로 나누었을 때 몫은 또 모르니 q2x라고 쓸게요. 그때 나머지는 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때 너네한테 뭐라고 줬냐면요. 다항식 px랑 qx를 더한 게 뭔지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얘들아, 지금 잘 보시면 난 px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둘이 곱한 거잖아. 그럼 px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px의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너무 어려워질 거니 선생님 이 생각도 해볼 거야. px랑 qx를 직접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4차죠. 둘이 곱해서 얘를 더했더니 4차가 나온다는 건 싹 다 넘겨서 px 빼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px와 qx의 모든 개수는 정수이고 몫은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1은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럼 싹 다 넘겨볼게요. 그럼 뭐가 보이실 거냐면 잘 봐. 이 친구는 다 넘기시면 2x 4제곱에 플러스 3x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볼게요. 이게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px 곱하기 q1x가 될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둘이 곱하라는 거니 여기서 뭐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로 묶일 테니 2x 세제곱 플러스 3이어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px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검산식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그렇죠. 여기서 차수 비교가 나와야 되겠죠. 차수 비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자. 나머지가 2차네. 그럼 얘는 무조건 3차 아니면 4차인데 4차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4차가 되면 이 둘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뭐 3차 이상이라고 생각만 할게. 4차를 일단 처음엔 몰랐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절대 될 수 없죠. 얘가 px면 x로 나눴다고? 근데 나머지가 얘일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가 2차니 얘는 차수 비교를 거꾸로 한다 이거지. 따라서 px는 뭐예요? 2x 세제곱 플러스 3이 되면서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px가 2x 세제곱 플러스 3이니까 다시 이 식을 쭉 썼을 때 얘가 몇 차예요? 나머지가 1차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나누는 식은 몇 차 이상이야? 2차 이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생각하면서 위의 조건을 다시 한번 쓰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그러면 얘 그대로 싹 다 넘기면 3, 3이 날라갈 거니까요. 2x 세제곱 플러스 x라는 게 qx 곱하기 q2x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다시 얘네 둘을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곱한 형태가 되고 있으니 인수분해하라는 거겠죠. 그럼 얘는 x로 묶을 수밖에 없으니 2x 제곱 플러스 1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qx가 몇 차 이상이야? 2차 이상이니까 qx는 얘로 갖고 갈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px 2x 세제곱 플러스 3이라는 친구와 qx 누구야? 2x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문제냐? 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직접 나누라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때 나머지를 먼저 알려줬으니 너한테 뭐 몫에 대한, 아니 나누는 식에 대한 차수를 거꾸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가 px와 qx를 직접 구하려면 나머지를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이 형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요 6번은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만 쳐놓고 좀 복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x에 대한 두 다항식이 fx랑 gx가 있는데요. fx 더하기 2g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다시 인수 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2로 뭐 할 때? 나누었을 때. 다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된다? 나머지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무슨 정리죠? 인수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 더하기 2gx가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테니 x 플러스 2 곱하기 뭔가 식들이 계속 곱해져 있는 형태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논리를 통해서 x에 뭘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f-2 더하기 2 곱하기 g-2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해볼게. 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4, 2, 8. 8에서 2를 더하면 10. 10에서 2를 빼니까 얘는 그냥 0이 되겠네. 그럼 이 친구도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놈은 필요가 없겠네. 따라서 g-2가 뭐야?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a는 뭐다?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뭐 얘는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요 해석하는 것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됐죠?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 어떤 느낌이 빡 오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크죠? 그러면 우리 숫자를 치환해서 볼 건데 일단 형태 좀 봅시다. 선생님이 너네 어떻게 뭔가를 외우라고 했는데, 그치? 곱셈 공식 외울 때 우리 잘 외웠었죠? 형태를 볼까? 65 몇 번 곱해서 3번, 65 2번, 65 1번 없죠? 아, 이게 무슨 공식이지? 살짝 냄새가 나요. 3차 공식, 그쵸?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65를 3번, 65를 2번, 65를 1번. 됐어? 그럼 없잖아. 그럼 마지막 125가 뭔지 알아, 얘들아? 그렇죠. 5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5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5가 3개. 그럼 이제 5가 몇 개? 5가 2개. 5가 몇 개? 1개. 5가 없죠. 그 다음에 3차 공식을 유도할 거니 당연히 3을 곱하고 3을 곱해요. 근데 여기 봤을 때 뿔만은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면 뿔, 마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와서 개수비교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65의 제곱은 똑같고요. 3, 5, 15니까 완성이 됐고요. 얘도 3 곱하기 25니까 75가 완성이 되면서 이 친구 우리 3차 공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누구랑 누구를? 65랑 5를 뭐 하는 거야? 빼야 되겠죠. 왜? 마였으니까. 그거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60의 세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60의 세제곱은 답은 26,000 이렇게 나오나요? 03개에 6을 세제곱하면 216000. 정답은 4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그 형태를 잘 보시고 3번 곱하고 2번 곱하고 1번 곱했다라는 거. 그러면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큰 무리는 없고 그냥 우다당 풀면 끝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렵니?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어떻게 외우려 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변수는 뭐다? x다. 이거 확인 꼭 해주시고요. 왜냐면 여기 a도 제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두 실근에 뭐가 똑같아요? 절대값이 같대요. 두 실근에 절대값은 같지만 뭐가 다르다? 부호는 다르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실근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몰라요. 그럼 내가 x를 뭐로 잡을 거야? 그렇지. 알파로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똑같다는 건 뭐야? 마이너스 알파겠구나. 그럼 어떤 공식이 떠오른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죠. 합차 공식이 떠오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또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2차 방정식을 풀어 제낄 거니까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뭐? 근과 계수를 쓸 거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얘는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나올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요. 어차피 0이니까 안 붙인 거예요. 저도 알아요. 1분의 마이너스인 건 알겠는데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A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당연히 두근의 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둘이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에요. 그게 2A 빼기 3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알파 제곱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알파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같아도 되는데요. 아니죠.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이니까 부호가 있다는 거지. 그럼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친구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A가 케이스가 2개 나왔으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지만 3을 대입했을 때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조건으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차 공식을 잘 보시면 이 친구는 보통 X제곱에 빼기 알파 제곱 같은 게 나올 테니 X항의 개수가 0이 되면서 이 친구가 무슨 수?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설명을 통하면 이제부터 바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우리 다항식 X랑 Y가 되게 복잡하게 섞여져 있는 놈이 있을 건데요. 이 친구가 두 1차식으로 뭐가 가능하대요? 인수분해가 가능하대요. 자, 우리 얘 인수분해 가능하다라고 했어. 1차식으로. 그럼 얘를 미친 듯이 막 조작을 해서 보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 선생님이 요거 보면 어떻게 하라냐면, 자, 다시 판별식에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왜 그런지까지 다 설명을 했었어요. 첫 번째, 판별식을 때리면 뭔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나오는데 그 판별식의 근이 하나만 나와야지 앞에 있는 뿔마가 되면서 총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판별식이 0이야. 선생님 말한 거 잘 들어봤어야 돼. 방금 근의 공식을 썼을 때 그 안에 있는 루트 안에가 판별식이죠. 그럼 두 1차식의 곱이니까 당연히 근은 2개만 나와야 돼. 근데 그 안에 있는 판별식이 그럼 몇 개만 나와야 돼?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라는 생각이 드시면 되겠지.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첫 번째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니까요. x제곱 그리고 y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5가 0이 나올 테니, 자, 첫 번째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게. 첫 번째 판별식 우리 주황색으로 구해볼 건데, 자, 판별식 1이라고 써볼게. 얘는 y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괄호 좀 잘 치면서 갑시다.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3y 플러스 5가 될 거고, 는 0이 아니고 이 판별식을 구한 다음에 이거의 또 판별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갑니다. y제곱 플러스 8y제곱이니까 9y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2ay니까 플러스 2로 묶어서 a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월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2죠. 자, 그럼 a제곱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거의 판별식. 판별식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의 판별식이니까 이번엔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는 a 빼기 6의 전체 제곱 빼기 9 곱하기 a제곱 빼기 20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무조건 이제 뭐 나온다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니 얘만 계산을 잘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해볼게. a제곱에서 9a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8a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2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36에서 180을 더할 거니까 36에서 180 더할 거니까 14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자,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4로 약분을 하면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6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어? 4로 약분하면 12에 24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얘 인수분해 할 거니 갑니다. 1이 나올 거고요. 자, 얘는 6 하면 12 빼기 6이 안 되니까 4, 9, 36으로 갑시다. 맞나요? 4, 9, 36?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겠죠? 36에서 180을 36 그리고 180을 더하는 거죠. 36과 180하면 216이죠. 어쩐지 또 여기서 또 틀릴 뻔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했어요. 다시 144가 아니잖아. 뭐야? 36에서 180을 더하면 216이죠. 와, 또 다시 찍을 뻔해서.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4로 약분을 하면 2a 제곱 플러스 3a. 자, 얘는 마이너스 54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다시
그럼 얘는 2랑 1이 되겠죠? 다음 6하고 9가 될 수밖에 없겠네. 12에서 9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오면 되니 따라서 A는 뭐 아닌 뭐야? 2분의 9 아니면 마이너스 6인데 A가 무슨 수래요? 정수라고 줬을 거예요. 맞죠? 정수 A 값이니까 당은 마이너스 6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계산 틀릴 뻔했어요. 조심하셔야 돼. 선생님처럼 계산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겠지만 판별식을 정확하게 2번만 때리시면 되니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요. 계산만 조심하자고. 다시 두 1차식으로 인수되는 건 판별식이 0이다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이죠. A 더하기 B가 4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40일 때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할 거니 우리 곱셈 공식을 잘 외워두시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당연히 어떻게 구할까? 얘는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뭐 해서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이 A제곱과 B제곱을 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완전제곱식을 쓸 건데 그 전에 완전제곱식 쓸 때 얘들아 당연히 곱이 필요해. 두 개의 곱. 됐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당연히 공식 하나 구할 수 있잖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이 뭐야? 얘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에 A 더하기 B가 오니까 여기서 A, B를 구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4를 3번 곱하면 64가 나올 거고요. 빼기 얘도 4니까 12AB가 나오겠죠. 따라서 12AB라는 친구는 얘를 넘어가니 2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B가 뭐야? 2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기 전에 하나 더 구하셔야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할 거니까 자, 완전제곱식 쓰는 건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 한번 풀어볼 거니까.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A 더하기 B에 곱하기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 완전제곱식으로도 풀 수는 있지만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A 더하기 B가 4가 되겠고요. 그럼 이 친구가 전부 다 10이 나와야 되겠지. 왜? 40이니까. 근데 A, B가 뭐야?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어때요? 이 정도도 풀 수 있겠죠? 완전제곱식도 있고 아니면 얘를 적극적으로 2번이나 활용해서 풀어 제끼는 것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답을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아까 방금 구했다시피 12의 제곱인 144가 나올 거고요. 뺄 겁니다. A, B의 전체 제곱이니 4 곱하기 2 해서 8을 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36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요거 하나 잘 필기해 주시고요. 자, 우리 문제 풀 때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외우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풀면서 외워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냥 깡으로 외우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유도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자, 모두 실근을 가질 거니까 얘들아 실근 뭐 써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고 같다는 중근도 우리 실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각자를 하나하나 보기 전에 요거 하나 체크합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 두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K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위에 거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D1이라고 할 거야. 판별 첫 번째는 D1에서 그냥 짝수 판별 쓸 거고요. 밑에 거는 어차피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D2라고 쓰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은 K 플러스 1을 제곱한 다음에 빼기 AC니까 K제곱 플러스 K를 빼면 되겠죠. 됐어? 자, 얘 한번 정리해 봅시다. K제곱, K제곱이 날라갈 거야. 이 K에서 K를 빼니까 K, 그리고 남는 건 플러스 1밖에 없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D2 볼게요. 얘는 얘 제곱하시면 2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빼기 4 K 그리고 K 플러스 4가 나오겠죠. 자, 정리해봅시다. 4K제곱 4K제곱 날라가겠죠. 빼니까 12K에서 16K를 빼니까 마이너스 4K가 나올 거야. 다시 6이니까 10이죠. 12K에서 16K를 빼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K가 뭐보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니 얘네들을 잘 버무려 주시면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예요? 4분의 9가 나오면서 다시 동시에 뭐가 아니어야 돼? K는. 그렇지.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0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들어오는 정수는 마이너스 1 되겠고요. 0 빼시고요. 1 그리고 2 요 정도까지밖에 있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싹 다 더하라고 했으니 얘네들 더하시면 0이 되겠고요. 그럼 남는 건 2 하나밖에 없으니 정답은 2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 근데 합에서 이거 필요 없잖아요. 얘들아 정수의 개수 셌으면 너네 다 틀렸어. 그치? 그래서 문제 읽었을 때 두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거 0이 아니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면 한 번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우리 직사각형들 여러 개 준 다음에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아는 것끼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한테 주는 건 x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a의 세로를 주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너네한테 준 건 뭐냐면,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c의 가로를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고 있어. 그래서 a랑 2b랑 c 이렇게 해서 다 구하라는 거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넓이들을 각각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일단 a의 세로를 알고 있으니 a의 가로 정도 구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왜? 얘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만 봐도 될 것 같아. 그럼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몫은 1차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우리는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하고 끝이고 나머지가 나오면 안 되니 그냥 얘가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이 곱했을 때 세제곱 나오는 건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이 곱해볼까? 마이너스 2x제곱인데 x제곱의 개수가 0이니 얘랑 누구랑 곱해서 없애는 방향이 될 거냐? 그렇죠.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됐어? 아, 따라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 왜? 둘이 곱하면 2니까요. 더 확인해줘. 자, 1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3x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A는 2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얘는 6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다. 됐어? 자, 그러면 가로가 뭐라고? x 플러스 2예요. 그럼 봐봐. B에 이제 가로까지 나올 수 있겠죠. B의 가로가 나왔으니까 얘를 똑같이 보시면 얘 그냥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이겠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니까 따라서 B의 세로가 x 플러스 3이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얘는 C의 세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를 내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보면 되는 건데 6a가 당연히 뭐야? 2를 그대로 대입하는 12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세제곱이니 얘는 x제곱이 오고 상수항이 12잖아. 3 곱하기 누구? 4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니 가운데 있는 뭐만 잘 구해주시면 돼? 1차만 잘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볼게요. 3x제곱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2x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가 될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1차 볼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x까지 나올 수가 있겠어. 됐니? 자, 그럼 죄다 쓰게 된다면요. A는 아까 2였죠. B는 여기에 1차항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C는 뭐예요?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 빼기 2B 더하기 C였죠?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정답은 8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걸 우리가 유도하는 거냐면 무슨 정리? 인수정리예요. 자, 인수정리가 뭐였어? 나머지가 제로인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어차피 얘들아 다 1차니까 조립제법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근데 조립제법보다는 바로 나누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으니 이 방법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우리 기본적인 복소수 문제고요. 복소수를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만 정확하게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으니 가봅시다. 자, Z를 선생님이 A 더하기 BI로 놓을 거예요. 그럼 켤레는 뭐야, 우리? 그렇죠. 허수 부분만 바꾸는 거니까 부호를 A 빼기 BI입니다. 해서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1 플러스 i가 나올 거고요. Z바니까 A 빼기 BI가 나올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3i에 A 플러스 BI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빼기 5i가 나오겠죠.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나눠서 볼게요. 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나눠서 볼 거야. 자, 해보자. 자, 우리 실수는 당연히 여기서 둘이 곱하면 A가 나오겠고, 또 실수는 I를 두 번 곱할 거니까 플러스 B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자, 여기서 실수가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몇 B? 3B가 나와야 돼. 왜? I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럼 그게 실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허수 볼게요. 허수는 A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A,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B. 됐어? 자, 허수니까 얘 둘이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A가 뭐다?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그래서 두 개 연립만 하시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결론 갑시다. 자, A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니까 저거 잘 연립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식에 2배를 때려서 내려볼게요. 그럼 얘는 2A 플러스 8B가 2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시면 7B가 마이너스 7이니까요.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B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죠. 넘어가시면 A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Z는 뭐예요? 3-i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만 똑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우리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를 준 다음에 밑에 거를 다시 한번 두근의 차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일단 요거에 집중을 조금 해볼까? 차라는 건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걸 우리가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x를 어떻게 두고 풀죠? 그렇죠. 알파랑 베타로 놓고 풀어요. 자, 그럼 우리 정해봅시다. 우리 임의로 정해볼까? 누가 더 크다고 가정할 거냐면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당연히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인수분해는 안 될 거야. 그럼 A를 알면 바로 밑에 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근거에 쓰게 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고요. 알파 베타가 A니까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하나 더 알아야 되겠네? 그게 바로 두근의 차겠죠.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가 뭐예요?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원래 절대값 붙이면 되는데 임의로 내가 설정할 수도 있겠다 정도. 자,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립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럼 둘이 뭐 할래? 더하겠죠. 그럼 알파가 사라지고 2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알파가 뭐겠어? 자,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두 개의 곱은 5가 되니까 A는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얘가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다시 얘가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의 차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x를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으로 놓고 풀어야겠죠. 알파 베타랑 당연히 같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다시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은 똑같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알파 프라임 곱하기 베타 프라임은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두 근의 차니까 다시 알파 프라임 빼기 베타 프라임의 절대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왜 다르게 푸나요? 얘는 크기가 내가 준 상태로, 내가 임의로 설정한 상태로 보여주는 거고 얘는 설정을 안 했을 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두 근의 차니까요. 내가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알파 프라임 빼기 베타 프라임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4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고
제곱도 양수니까 그대로 풀어버리시면 될 거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우리 뒤에 아마 절대값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얘는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36이 나올 거고 플러스 2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맞나요? 맞죠?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럼 둘이 더하시면 56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를 씌우게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예요? 56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2루트 17이 나오게 되겠네요. 왜? 4 곱하기 맞죠? 자, 얘는 4 곱하기 14. 4 곱하기 14죠. 그쵸? 그럼 2루트 14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어? 근데 어차피 절대값 붙여야 되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고. 어차피 차는 큰 거 작은 거 뺄 거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얘는 2루트 1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차는 큰 걸 작은 걸 뺄 거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임의로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절대값 붙여도 상관이 없을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됐죠?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x 더하기 y랑 제곱 더하기랑 분수까지 준 다음에 세제곱 공식을 한번 유도해보고 있죠. 자, 우리 오랜만에 세제곱 공식 좀 해볼까요? 엄청 긴 거 기억납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그리고 플러스 3xyz예요. 자, 원래는 이 3xzy가 여기서 뺄셈으로 됐는데 다 넘어온 게 되겠죠. 그럼 내가 아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x 플러스 y 더하기 z는 1이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도 여기까지는 어차피 3일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이 친구 두 개를 잘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두 개짜리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 왜냐? 우리 이거를 관계성을 봤을 때 제곱하시면 되겠죠. 한번 다시 써볼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몇 배? 2배의 xy, yz, zx가 나오겠죠. 괜찮겠어? 다시 한번 대입하시면 이 친구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얘 3이죠?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2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됐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3개만 구하면 되니까 자, 마지막 공식 우리 뭐 잘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 친구는 통분만 잘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x, y, z로 통분하시면 몇 개씩 올라올 거냐면 2개씩 올라올 거예요. 자, 요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 2개씩 올라오는 거. yz, xz, xy. 그게 1인데 자, 우리가 위에서 구했죠. 이 친구 마이너스 1이라고 방금 구했어. 그 밑에 것도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친구 마이너스 1이니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1 곱하기 3, 1 곱하기 4죠? 됐습니까? 4. 4에서 뭐를 빼면 돼? 3을 빼면 되니까 정답은 뭐다? 1로 결정이 되겠고 이건 기본적인 무슨 문제야? 곱셈 공식 문제가 될 거니 이 밑에 것만 잘 외워주시고 위에 조건들 잘 결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항의 개수가 각각 2인 자,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고요.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때 fx랑 gx가 이런 그림이 있을 때요. 이때 방정식 fx와 gx의 두 실근의 곱이야. 자, 그럼 fx랑 gx랑 갖다 놓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근을 구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fx부터 잠깐 보시면요. 얘는 7도 지나고요. 3도 지나게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가 되겠고요. x 빼기 3하고 x 빼기 7을 가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3하고 7을 근으로 가지는 거다.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그럼 요 상태로 한번 냅둬 볼 거고요. 자, 그럼 gx 똑같이 가볼까? 얘는 위로 볼록에 마이너스 2,0하고 7을 지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와 x 빼기 7이 되겠다. 여기까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보고 우리 식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겠고요.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 맞습니까? fx랑 gx가 같다. 그래서 실근, 교점을 볼 건데 자, 그럼 둘이 갖다 놓을 텐데 내가 여기서 다 전개를 안 한 이유는 자,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gx를 넘겨서 볼 거야.
그럼 fx 빼기 gx는 자 넘겨볼게요. 2에 x 빼기 3, x 빼기 7 그리고 얘다 더하기로 바뀌겠죠. 더하기 2에 x 플러스 2, x 빼기 7이 될 거야. 그럼 뭐가 뭘로 묶이니? 아, 선생님은 이걸 본 거예요. 여기서 7에서 공통근을 갖기 때문에 무조건 x 빼기 7로 묶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2랑 x 빼기 7, 2랑 x 빼기 7로 묶습니다. 묶어버리면 남는 건 x 빼기 3이고요. 남는 건 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2에 x 빼기 7 그리고 2x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자, 둘이 갖다 놓고 풀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건 7 또는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두 실근에 뭘 구하라고? 곱을 구하라고 하니 정답은 2분의 7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보고 인수를 가지는 거 잘 보고 인수분해 형식으로 잘 선택을 한 다음에 풀면 되고 이거 전개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근을 가진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죠.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x, y에 자, 다시 첫 번째 나한테 자연수를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x, y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뭔가 순서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가족권부터 볼게요. 봐봐. 얘들아, 분수 형태가 나와서 루트가 나왔잖아. 근데 음수가 튀어나왔네. 우리 복소수의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 되겠죠. 얘들아,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했지? 그렇죠. 분모가 음수가 돼야 돼. 자, 분모가 음수면 어떻게 돼? 아내가 음수가 되면 i가 튀어나오면서 유리화하겠죠. 실수화. 그럼 i 제곱이 되면서 빠져나가게 될 거야. 따라서 첫 번째, x 빼기 6은 음수가 돼야 돼. 그리고 분모는 0이 될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해. 그럼 x 플러스 3은 양수가 돼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왜? 자, 얘도 음수면 i분의 i는 약분되면서 절대 음수가 튀어나올 수 없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말했잖아. 등호 붙이셔야 돼요. 왜? 여기서 x가 마3이 아니라는 정보가 없죠. 그럼 분자가 0이 됐을 때는 어차피 0은 마이너스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등호 꼭 붙이는 연습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 따라서 둘 다 만족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단 작을 거야. 근데 자연수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자연수는 자, 확인해 볼게. 6보다 작은 자연수 1부터 몇 가지? 5까지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럼 x와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x는 5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y도 이제 자연수니까 양수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둘이 곱했더니 얘도 음수가 나온대. 됐어? 안에 당연히 얘네들이 곱한 게 나오겠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y 빼기 4랑 y 빼기 3이 둘 다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음수가 되셔야 되겠죠. 왜? 자, 그럼 얘도 허수고 허수니까 i가 몇 개 튀어나와? 2개 튀어나오면서 음수가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뭘 붙여줘야 돼? 등호를 붙여도 된다고. 왜? 0이 아니라 조건이 없잖아. 그치? y가 4랑 3이 안 되는 조건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아까 위에서 했죠. 그럼 얘도 버무려 주시면 y가 4보다 작아요. 작거나 같죠, 정확히는. 그럼 y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둘의 공통점이 뭐겠어? 얘겠죠. 맞아? 3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4보다 작거나 같아,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공통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자, 근데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럼 얘가 최대가 3이지. 그럼 3 곱하기 5니까 15가 없어요. 아, 없어서 다행인 거야, 얘들아. 자, 중요하다. 아까 말했지. 얘들아, 음수가 있어도 이 친구가 0은 0이다가 통할 수 있겠죠. 그럼 뭐도 포함해? 이거 또는 y가 4도 되긴 해. 4랑 3 사이에 있는 건 안 돼, 얘들아. 4랑 3 사이에 있는 건 안 되는데 4는 돼요. 왜? 4를 넣게 되면 얘가 0이 될 거고 0이 될 거라고. 근데 얘들아, 4랑 3 사이 볼게. 잘 봐봐. 4랑 3 사이면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여서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4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4만. 3번 4거나 같은 건 다 돼. 근데 4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됐어? 그래서 4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y에.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되니까 정답은 뭐다? 20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낚시 문제예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많이 틀려요. 지금 3으로 넣고 풀 수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가 완벽히 됐을 거예요. 근데 4가 왜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0은 0이다까지 됐으니까 4는 된다고요. 근데 4랑 3, 4에 있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으니 그거 파악하시고, 만약에 이게 얘들아 단답형이었다면 애들 15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됐죠?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둘레가 50인 직사각형의 모양이 있는데요. 자, 그림과 같이 잡아. 원래 이렇게 있던 거야, 얘들아.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직사각형이 큰 게. 큰 게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귀퉁이를 전부 다 잘라서 상자를 만들고 싶은 거래. 자, 귀퉁이 잘라. 그래서 얘를 접어가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둘레의 길이가 볼 건데, 자, 그럼 전체. 뭔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둘게요. 됐어? 그럼 여기를 뭐라고 둘 거면 여기도 x가 되겠지. 됐니? 그럼 여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선생님이 y라고 둘게.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너네 식을 하나씩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x 더하기 y가 몇 배가 되는 게 2배. 둘레가 50이 줬으니까. 그럼 그걸 그냥 26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잘라낸대요. 자, 그럼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 다 3씩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얘를 딱 접었겠지. 접었을 때 나오는 모양이 뭔가 정육면체로 딱 직육면체다. 그래서 딱 뒤집어 올렸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봐봐. 그럼 여기가 가로가 되고 여기가 세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세로. 됐어? 그럼 봐봐. 그러면 x에서 한 번 빼고 한 번 뺐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뭐가 돼? 그렇죠. 가로의 길이는 x에서 6을 빼는 게 될 거고, 세로도 한번 구해볼까요? 세로는 y에서 3을 2개 뺐으니까 얘도 y 빼기 6이 되겠죠. 그럼 부피 구할 거니 높이 아래지. 얘들아, 높이 이렇게 올렸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야? 3. 여기도 3이니까 아, 높이는 그냥 3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세 개를 싹 다 곱한 게 부피니까 부피의 최대값은 얘네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 그럼 얘를 싹 다 곱할 건데, 그럼 3 곱하기 x 빼기 6 곱하기 y 빼기 6의 최대값 구할 거야. 됐어? 그럼 우리 문자 두 개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 한 문자로 정리하는 위에 걸 잘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y라는 친구는 뭐예요? 26에서 x를 빼겠죠. 됐어?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3 곱하기 x 빼기 6에, 자, 그러면 26 빼기 x니까 얘는 20 빼기 x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얘 몇 차 함수가 나오죠? 2차 함수가 나오면서 2차 함수 최소 볼 건데, 말했잖아. 범위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 얘는 너무 친절해요. 얘들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안 줄 거거든? 자, 당연히 x가 0보다 클 건데 이미 얘도 다 길이고 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가 나와 주셔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x가 뭐보다 커요? 6보다 크고, 자,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y 빼기 6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대로 대입하시면 20 빼기 x가 되면서 얘가 0보다 크겠죠. 따라서 x는 6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라는 걸 스스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x가 2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봐봐. 6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고 니네가 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볼게요. 이 친구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이죠. 자, 그럼 근이 뭐랑 뭐예요? 6이랑 20이 되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줬구나. 얘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최대 나와? 그렇죠. 축일 때 나오겠죠. 자, 그럼 6과 20의 중간이니까 둘이 더해서 반띵해 버리시면 13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 그대로 13을 대입해서 3 곱하기 13 대입하면 7. 13 대입하면 7이니까 7, 7에 49. 아니면 21에서 7을 곱하면 되니까, 그럼 21 곱하기 7이 뭐야? 그럼 147이 나오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2차 함수의 최소인데 너네 되게 중요한 건 얘야. 이 보라색들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아마 노란색하고 이 정도는 계산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2차 함수까지도 슬슬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범위는 어떻게 구한다? 직접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보기에 안 줬어도 니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 뭐가 보여? 절대값 보이게 되겠죠. 자,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을 좀 풀어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우리 절대값 나오면 첫 번째 우리 뭐 하라고 했냐면 범위부터 나누기로 했어. 첫 번째 범위 나눌 거야. 범위. 자,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됐어? 그러면 첫 번째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전개부터 할게요. 이 전개하시면 4x제곱에 빼기 20x에 플러스 25가 나오겠죠? 얘들아, 얘가 2분의 5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뭐 0 같은 거 있죠? 그 음수가 나올 테니 부호 반대로 나올 거라서 부호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2x가 나오니까 플러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6 해서 0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예요. 그럼 조금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는 4x제곱에 마이너스 10x 그리고 플러스 6이 0이 나오면서 얘는 2로 약분하면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은 0이다. 요 정도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얘는 2랑 1, 3이랑 1이니까 빼기 하면 얘는 x가 2분의 3하고 1이 나올 거야. 됐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2분의 3하고 1이 딱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얘는 두 개가 다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왜?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 둘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 다 갖고 가시면 되겠다.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얘는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얘도 그대로 있을 거야. 얘 뭐만 바꾸면 돼? 중간에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 부호 바꿔주면 돼. 그럼 따라가 볼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4x제곱은 그대로 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20x에서 10x를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x가 될 거고. 25 더하기 25니까 56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위에 것만 잘 해주시면 얘들아 어디에 부호가 바뀌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로 약분했을 때 2x제곱 빼기 15x 플러스 28은 0이 될 거니 얘를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랑 1로 되겠고요. 얘는 7하고 4는 안 될 것 같고 14랑 2도 안 될 것 같고 뭐야? 그럼 얘는 2랑 14? 2랑 14밖에 안 되나요? 7, 4도 되겠죠? 7하고 4가 되겠다. 그럼 빼기니까 x는 2분의 7하고 4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둘 다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때 모든 근의 합이니까 싹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둘이 더했을 때 5가 나오겠고요. 둘이 더해도 5가 나오니 정답은 1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잘 봐. 네 가지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었어. 왜? 보통 범위에서 걸러지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해당하는 걸 내가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얘를 네 개를 싹 다 갖고 가시면 된다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봅시다. 봐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몇 번이죠? 아까 우리 앞에서 절대값 나오는 문제가 차이는 15번 문제에서 한 번 더 설명했었는데 15번 한번 안 들은 친구 한번 보고 오세요. 자, 2번은 어떻게 풀었냐면 절대값이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제곱이 항상 무슨 뜻이야? 양수 또는 0만 나오죠. 절대값이라는 느낌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볼 거야. 제곱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의 전체 제곱 빼기 5의 절대값 2x 빼기 5 그리고 플러스 6은 0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뭔 말이야? 절대값 2x 빼기 5라는 걸로 바꿔서 풀어도 어차피 답은 안 바뀔 거야.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 또는 0만 나올 거고 절대값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는 이 친구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t제곱에 빼기 5t에 플러스 6이 나오면서 t가 2랑 3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t가 뭐였냐면 2x 빼기 5가 나올 거고 2가 2 또는 3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2가 나오려면 뿔마 2가 되면 되고 얘가 3이 나오려면 뿔마 3이 나오면 되니까 2x 빼기 5라는 친구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3이 나오면서 총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봐봐, 2번 어때? 금방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x는 5를 더하는 거니까 7 그리고 3 그리고 2 그리고 8이 나올 거고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7 2분의 3 1 4가 나오면서 전부 다 동등하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싹 다 더해도 똑같이 10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 모양이 똑같을 때 제곱도 절대값이랑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거니까 바꿔서 풀어주시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자연수 ABC에 대해서 이것들이 다 더했을 때 69가 만족하는 저 ABC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뭔가 여러 가지가 보일 거고 묶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한번 묶어 볼까 했을 때 선생님 말했죠. 항이 제일 적은 거 한번 세볼까? A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야. A 네 개야. B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C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자, 우리 보통 뭘로 하죠? 그렇죠. A로 할 수 있겠죠. 자, A로 갑니다. A로 묶으면 BC, B, C, 1이 올 수 있겠어요. 자, 없는 거 볼까? 없는 게 지금 B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야. 그래서 그럼 뭐가 또 보이기 시작한 얘들아? 뭐가 보여? 아, 뭔가 애매하긴 하지만 BC, BC 1, BC, BC 1이 없네. 그럼 1을 어떻게 해? 더해주세요. 자, 요게 포인트야. 내가 1을 더한다는 거. 그럼 오른쪽에도 뭘 더해주면 돼? 1을 더해서 7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식을 좀 조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BC, B, C 더하기 1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1까지 묶어 가시는 게 보일 거예요. 왜? 이건 A, 이건 여기 1밖에 안 남으니까요. 됐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묶으면 되겠죠. 안에서도 똑같이 묶어주게 된다면 앞에서 B로 묶어볼까? B에 C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1이야. 아, 얘도 또한 C 플러스 1로 묶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따라서 C 플러스 1로 다 묶어주시면 C 플러스 1,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70이 나올 테니 저 세 개를 곱했을 때 70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70을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앞에 말이 하나 빠졌죠. 뭐? 소인수분해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70은 7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밖에 없겠죠. 왜 10이야? 7이죠. 이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A랑 B랑 C랑 크기를 안 줬어. 그래서 문제에서 A랑 B랑 C를 구하는 게 아니고 A랑 B랑 C를 더하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 2, 얘가 5, 얘가 7이 되니까 그냥 각각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설정한 거로는 얘가 1이고요. 얘가 4고요. 얘가 6이 될 거야. 그래서 다 더하시면 11이니까 정답은 11로 처리하시면 될 건데, 선생님 저는 그냥 얘를 2, 5, 7 해볼 건데요. 그럼 똑같아. 그럼 얘가 1이겠고 얘가 4겠고 얘가 6이니까 더했을 때 뭐 11은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기했죠. 이 1을 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모양을 잘 판단하시면서 잘 묶어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 보고 싶은 문제였던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다항식이 가랑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니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가는 px 더하기 qx가 무조건 2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건데 얘로 뭐 구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둘이 2차항의 개수나 뭐 3차항의 개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나 조건으로 그냥 정보를 누적해서 읽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밑에 볼까? 그럼 px의 전체 제곱 빼기 qx의 전체 제곱이에요. 어떤 느낌이 딱 드는지는 아시죠? 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그렇죠. 얘는 합차겠죠. 따라서 얘는 px 더하기 qx랑 px 빼기 qx로 볼 수가 있겠죠. px 더하기 qx가 뭐야? 아, 여기 써먹으라고 줬네. 여기서 얘가 2잖아. 그럼 2 곱하기 뭔가가 될 건데,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래서 얘를 물어봤구나 해서 누적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px 빼기 qx는 뭐가 돼요? 2로 나눈 x제곱 플러스 9x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뭐만 넣으면 돼?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p1을 넣으면 순간 얘는 1 플러스 9 빼기 1이니까 정답은 뭐다? 9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첫 번째, 가조건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게 없으니 나조건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봤더니 그대로 구하는 게 바로 나왔다. 근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조금 센스가 느껴지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요거 정확하게 구하려면 물어보는 거, P에서 Q를 뺀 거는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우리 복소수 Z1이 1 플러스 3i라고 주고 있고요. Z2랑 Z3, Z4에서 쭉 이어지는 형태로 나올 건데요. 그때 Z2018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점점점 나왔으니 당연히 뭐 찾을 생각? 규칙 찾을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2018번째를 직접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씩 빠르게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Z2부터 볼 건데 다시 얘의 켤레니까요. 1 빼기 3i가 나오겠죠. 그리고 1 더하기 2i를 하시면 되니까 얘는 2 빼기 i가 나올 거야. 뭐 당연히 아직 규칙은 안 나왔겠으니 한번 그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자, Z2에 빠니까 얘도 2 플러스 i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플러스 2i가 나와서요. 얘는 3 플러스 3i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규칙이 보일까?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의 켤레니까 3 빼기 i에 플러스 1 더하기 2i가 나오면서 4 플러스 i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죠. 3i죠. 그럼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i가 나와야 되겠죠? 틀릴 뻔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규칙이 보이니? 선생님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그럼 한 번 더. 그 다음 얘의 켤레니까 4 플러스 i에 플러스 1 플러스 2i니까 얘는 5 플러스 3i가 나올 거야. 나 규칙이 보인다, 슬슬. 자, 봐봐. 첫 번째, Z1은 1 플러스 3i였거든요. 1, 2, 3, 4, 5가 나오는 게 보일 거야. 그럼 Z2018은 뭐겠어? 2018인 건 알겠다고요. 됐어? 자, 그럼 허수는 뭘까?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i, 3i, 마이너스 i, 3i, 마이너스 i. 가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마이너스 i고 첫 번째가 3i라는 건 짝수 번째니까 뭐가 와야 돼? 얘는 마이너스 i가 와야 되겠죠. 따라서 2018 빼기 i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럼 얘는 규칙 찾는 거니까 스스로 계속 나열해보면서 규칙선을 보면 되고, 규칙은 무조건 내가 몇 개까지 조사를 했냐면 3개까지는 스스로 보고 3개까지는 무조건 조사해야 돼. 그 이상은 본인 마음인데 선생님은 더한 건 너네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를 주고 있고요. 자, 얘 2차 함수 주고 있죠. 문제에서 2차 함수를 주고 있진 않네요. 그럼 A에다가 0부터 넣어볼 생각 하셔야 돼. 2차 함수를 안 주고 있네. 자, 그럼 0, 0, 0, 0 넣으면 다 0 되죠. 그럼 절대로 얘는 18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자, 넣어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는 연습도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무조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지? 몰라. 그래서 얘도 케이스가 두 가지 나뉘는 거야.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를 나눠서 볼 거예요. A가 양수면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우리 얘 꼭지점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얘를 묶어볼 건데, A로 묶이겠다. A로 묶이면 X제곱 빼기 2X가 나오고 플러스 1 필요하니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3A까지 오면서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됐어? 그럼 얘들아, A 값에 관계없이 어차피 얘 축은 정해져 있네? 뭘로? 둘 다 1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둘 다 1로. 축이 좀 잘못 그려졌는데? 축이 1로 정해져 있다.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둘 다 체크를 가까이 해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그러면 대충 그렸는데,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우리 이 조건부터 풀어볼게. 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칸, 한 칸이니까. 그럼 따라서 얘는 x에 몇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값 18이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a 플러스 2a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4a가 18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자, a제곱 그리고 플러스 7a 마이너스 18이 0이니까 얘는 9, 2, 18이 나오겠죠. 그러면 9랑 2인데 얘는 a가 마이너스 2랑 9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9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근데 a가 무슨 수니까? 양수 나와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그림이 나왔죠. 따라서 얘는 a가 첫 번째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자, 오른쪽은 더 쉬워요. 위로 블록인데 얘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니 당연히 1을 넣었을 때가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어차피 얘가 쭉 사라지면서 얘는 a제곱 플러스 3a가 18이 되도록 하는 최대값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3a 빼기 18이 0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6 또는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a가 무슨 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6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왜? a에 대한 범위를 줬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나눠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 둘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거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무조건 A, 범위, 뭐래니? 개형을 모를 때는 둘이 나눠서 보셔야 돼요. 다시 개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눠서 두 번 다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라고 주고 있죠. 자, fx도 지금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주고 있고요. 자, 이때 3x 4제곱 한번 쓰면서 가봅시다. 자, 3x 4제곱 플러스 5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2를 f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주고 있고요.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당항식 fx니까 쭉 볼 건데 내가 구하는 건 fx 더하기 rx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가 될 거니 당연히 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겠죠. f5 더하기 r의 5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 같이 연결시키면서 볼 건데 얘들아, 이 친구 봐봐. 이 친구 똑같은 친구를 f제곱x로 나눴대요. 그럼 몫이 또 다른 게 생기겠지. 그럼 q1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죠. 더하기 14fx 그리고 rx로 이렇게 묶이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눗셈을 하든 검산식을 때리든 차수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똑같잖아. 그럼 한번 여기 볼까? 둘이 똑같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를 fx로 묶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fx에 q1x 그리고 14까지 들어온 다음에 얘가 rx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똑같죠. 그러면 따라서 무슨 친구랑 qx랑 요 친구도 똑같으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비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확인해 봅시다. 지금 왼쪽은 4차예요. 그럼 오른쪽도 4차가 돼야 되니까 fx가 뭐 1차, 2차, 3차, 4차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잘 봐. 제곱이잖아, 얘들아. 제곱이니까 1차를 제곱하면 2차. 괜찮죠? 2차를 제곱하면 4차. 괜찮죠? 근데 3차를 제곱하면 6차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fx를 이제부터 나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fx가 2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ax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제곱하니까 a 제곱이 나올 거야. 근데 얘들아, 제곱수잖아. 그러면 우리 앞에 3x 4제곱이 되면서 일단 a가 루트 3일 가능성이 있는데 fx가 모든 개수가 뭐야? 정수니까 루트 3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요거 뒤에 q1x가 무마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얘가 루트 3x 제곱 뽀로록이고 얘도 루트 3x 뽀로록이면 그러면 둘이 곱하면 3x 제곱이니까 뭐 얘가 무조건 그냥 x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시 얘가 루트 3x 제곱만 쓸게. 그리고 얘도 루트 3x 제곱 곱하기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 3x 4제곱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들아, 얘네들은 루트 3x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뭐가 될 수 없어? 개수가 정수가 될 수 없어. 왜?
요 친구 QX랑 이 친구랑 똑같을 거니까 얘도 개수가 정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3은 절대 될 수가 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선생님 A가 1이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X제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BX로 볼 수 있겠죠. 다음 1차까지 확인해 보야 되니까. 자, 그럼 뒤에 상수는 고려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차수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BX 하면서 곱하기 QX까지 오는 게 확인될 거야. Q1X. 그럼 잘 생각해보자. 4차 완성이 됐으면 Q1X가 뭐가 돼야 돼? 얘는 무조건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을까? 자, 근데 여기 몇 차가 없어요? 3차항의 개수가 없죠. 그럼 잘 봐봐. 얘네 둘이 곱합니다. BX제곱이죠. 얘네 둘이 곱합니다. 그럼 또 BX제곱이 나올 건데, 자, 이 3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BX세제곱, 얘네들이 곱해도 BX세제곱, 그러면 3BX세제곱이니까 B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B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상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상수가 온다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잘 봐. 여기 C가 올 수 있겠죠? C 오면 CX제곱. 보입니까? 여기 B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두 개 없앨게요. 자, 그러면 CX제곱 더하기 CX제곱이죠. 그러면 그게 2C니까 6CX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제곱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C는 무조건 5X제곱이 만족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정수가 될 수 없다는 건 무슨 소리야? QX가 만족하지 않으니 2차는 제거를 시켜주시면서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2차가 아니니까 이제 1차를 비교할 거야. 그럼 1차를 비교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그냥 AX 더하기 B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제곱하면 A제곱 나오죠. 그럼 일단 A제곱인데 얘도 아까 똑같아. 얘네들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정수라는 개수를 가져야 돼. 그러면 만약에 A가 루트 3이다 라고 했을 때 또 아까처럼 만족이 될 수 없으니 무조건 얘는 뿔마로 풀 수밖에 없겠죠. 1차항의 개수 fx는 1차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빼기 k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아까 말했어. 루트 3이면 얘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뿔마 루트 x 빼기 k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그럼 케이스를 두 개 나눠서 볼 거예요. 두 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fx가 x 빼기 k였다면 한번 쭉 풀어볼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이 친구가 1차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나와서 그냥 나머지 r이라고 써볼게요. 됐어? 자, 그럼 당연히 우리 나머지 정리 쓸 수 있겠죠. k를 대입해서 쭉 볼 거야. 그럼 r이 뭔지 한번 볼 건데, 자, 대입해 볼게. 3k제곱 3k 4제곱 플러스 5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2가 r이에요. 그럼 나는 이 r을 그대로 다시 남겨서 뭐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 버릴 거야.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는 3x 4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에서 이 r을 뺄 거니까 잘 봐. 여기서 이걸 뺄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3으로 묶일 거고요. 얘도 5로 묶이면서 x제곱 빼기 k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빼기 8로 묶으면 x 빼기 k, 그리고 2는 없어지겠죠. 됐어? 그게 fx랑 qx를 곱한 게 될 건데, fx는 x 빼기 k니까 이 전부 다 x 빼기 k를 갖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합차를 쓰시면 x제곱 더하기 k제곱에 x 플러스 k와 x 빼기 k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x 빼기 k를 날리십니다. 그럼 얘도 x 빼기 k 날리면 1가 되고 얘가 qx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qx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 자, 근데 qx가 또 뭐야? 얘잖아. 요거였잖아, qx가.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또 fx로 본다는 건 이 친구를 또 뭘로 나누는 거야? x 빼기 k 곱하기 q1x 더하기 14로 완성이 될 수 있으니 또다시 한번 뭘 대입한다? x에 k를 대입한다가 되겠죠. 그럼 14가 나올 거니까. 그럼 k 대입해 볼게요. 2k제곱 2k 4k 세제곱이니까 12k 세제곱이 나올 거야. k 대입하면, 자, 여기 k 대입하면 2k니까 10k가 나올 거고, 얘는 넘어갔을 때 22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2로 약분 치면 6k 세제곱 플러스
5K는 11이니까 K를 묶었을 때 6K제곱 플러스 5는 11이 나오면 K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초록색으로 풀었을 때는 얘가 X 빼기 1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너무 다 완벽하게 풀었잖아. 그러면 왜 마이너스가 안 되는지 볼게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였으면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K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 잘 봐.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파란색으로 볼까? 여기서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요거 있지. 짝수는 괜찮은데 홀수만 바뀔 거니까 여기만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만 바뀐다고? 여기만 바뀐다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8로 묶었을 때 플러스 8K죠.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K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K가 다 날아가면서 이번에 X 빼기 K가 나오겠죠? 그럼 음수를 넣었을 때는 얘가 성립이 절대 안 됩니다. 됐어? 얘가 절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 하는지 얘들아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풀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K가 1이니까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나머지 R은 8 빼기 8이니까 없어지면서 나머지는 2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R5는 어떻게 해도 2가 나올 거고요. fx는 얘니까 5에서 1을 뺀 4가 나오겠지. 따라서 답은 6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얘예요. 자, 이 정도 난이도는 되게 어려워. 자, 차수 비교를 하면서 계수를 따져가는 이 정수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왜 얘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차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ax 더하기 b에서 왜 무조건 뿔마 1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방금도 정수에서 다 걸러냈었고요. 그럼 뿔마 중에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건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했을 땐 마이너스 k제곱이 얘가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수가 나올 수 없고 그때 k는 정수가 딱 떡하니 나오니까 얘는 x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문제 엄청 어려워요. 아마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차수 비교와 정수를 잘 비교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13회도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자, 아마 마지막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 문제를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아직 이 정도 레벨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 경험을 해야지. 자, 경험을 했을 때 이 문제 오케이. 난 지금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 한 문제 포기한다고 1등은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어내시면 되죠. 자, 여기에 시간을 할애할 것보다 그거를 다 어디다 쓰면 돼? 앞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오답 잘 하시고요. 12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